네, 안녕하세요. 자, 해커스 임용의 물리를 담당하고 있는 명품 물리, 김학균입니다. 2025년 대비, 물리가 끝났고요. 이제 2026년 대비 임용 물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합격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추세, 우리 이제 물리 공부를 여러분이 굉장히 좀 오래 해 오셨겠지만, 물리 이제 임용 시험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시험이잖아요. 물리를 전공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공부하고 전공해야 되지만 시험을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으로 나오고 요즘 추세는 어떻게 되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여러분 물리학 또는 6년 동안 7년 동안 공부했던 물리학,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셨을 텐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전략이 좀 필요하죠. 그냥 무턱대고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그 시험의 경향에 맞게 시험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올바른 여러분 시험 준비 목적에 해당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격 설명에도 여러분들한테 물리 공부 열심히 하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 임용시험에서 준비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2026년 대비예요. 이제 내년도 대비하는 연들 설명에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요즘 추세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2025년 대비 물리 기출 특징에 대해서 일단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이제 어떤 유행 같은 것들이 좀 있기는 있지만, 우리 물리 임용 시험이 가장 어려웠었을 때가 여러분 2014년, 15년, 16년, 17년 요때가 임용 시험이 가장 어려웠어요. 모든 과목들이 가장 어려웠었던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어려웠는데, 근데 2017년 이후에는 조금씩 좀 수월해지고, 그러니까 뭐가 굉장히 좀 기준이 됐었냐면 10점짜리 문제가 없어지면서부터 10점짜리 문제, 그리고 5점짜리 문제가 없어지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이제 2점 아니면 4점이잖아요. 그럼 2점에 맞는 문제들, 그 다음에 4점짜리에 맞는 문제들의 난이도로 요즘은 항상 출제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난 게 점점 난이도가 낮아지는 추세예요. 난이도가 2014, 15, 16, 17이 굉장히 높았다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 있잖아요. 임용시험에서 공부한 것들 가지고 도대체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텐데, 이게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느냐? 근데 그게 꼭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웠던 4년 동안에 배웠던 그런 물리학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여러분 어느 정도 소양은 가지고 있어야지 학생들에게 물리를 얘기해 줄 수 있고 물리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렵지만 양자역학, 여러분 학생들한테 가서 양자역학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양자역학의 기본을 알아야지 학생들, 중고등학생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많이 어려웠지만 점점 난이도가 좀 쉬워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문제를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재작년에, 또 3년 전에 출제됐던 문제들이 얼마만큼이었었고 올해는 얼마만큼이었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기출문제 당연히 풀어보시면서 점점 낮아지고 있고, 올해 시험이 굉장히는 아니지만 굉장히 킬러 문항 이런 문제들이 좀 없었구나라고 하는 좀 느낌이 들 정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수학적인 부담도 많이 감소됐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에서 미분방정식을 풀라고 하는 문제가 주어진다면 미분방정식의 기본 형태와 솔루션까지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에서요, 문제 아래쪽에 다 참고 자료. 여러분들 심지어는 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 2분의 1에 1 코사인 2세타라고 하는 백악공식, 반각공식 이런 것들도 심지어 주어지고 있으니까 수학적인 부담들은
크게 많이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라는 그런 기본적인 수학 인수분해는 안 나와요. 삼각하면 코사인, 사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한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한 수학적인 도구들은 다 요즘엔 주어지고 있어서 수학적인 부담이 아주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쉬운 문제는 뭐 한두 줄로도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보통 한 3-4줄 정도, 한 4-5줄 정도에서도 풀 수 있는 문제. 옛날에 10점짜리 문제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 문제 푸는데 막 20분, 30분 걸려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 문제 출제되지 않습니다. 무슨 10줄, 20줄 막 이렇게 풀이가 들어가는 문제는 요즘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계산력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어려운, 요즘에 지금 작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 출제가 됐던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10줄 안에서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수학 공식, 연산자 이런 거 다 좋아요. 우리 스핀 연산자, 그렇죠? 우리 SX 스핀 연산자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다 주어지고, 대신 그 연산자에 대한 고유값 정도는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 시간에 우리 스피너라고 하는 여러분들 연산자를 공부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양자역학 시간에. 그럼 양자역학 시간에 SX에 대한 고유 연산, 자, 그 연산자는 주어지고 대신 고유 스피너는 알아야지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 여러분 수업 시험 시간에 그런 여러분 고유 스피너를 유도하고 있으면 시간 다 가버려서 못 풉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들에 대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정보들은 주어져 있지만 외워야 될 거는 좀 외우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는데, 외우고 있어야 돼요. 공식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유도도 하긴 할 거지만 실제로 유도하는 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공식들은 잘 외우시고 그걸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제가 많이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2022 이제 개정이에요. 2015 개정 여러분 우리 교육과정 나오지 않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근데 여러분 전체적인 물리 교육론, 과학 교육론은 전체적인 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과학 철학과 과학의 본성 바뀌지 않죠. 근데 두 번째 단원이 제가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수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2015,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예요. 재작년까지만 2015 개정이 수업 출제가 됐었다면 작년부터는 2022 개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으로 물리교육론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것도 강조 많이 드리지만 80점 중에서 물리교육론 문제가 24점입니다. 80점에 24점, 굉장히 많은 분포예요. 그래서 물리교육론도 따박따박 좀 공부해 놓으시면, 그러면 우리 라그랑지안 문제 한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물리교육은 꼭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자 우리 실수만 하지 않으면 고득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구성 특징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 우리 시험 범위, 예, 여러분들 4년 동안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시험 범위에 해당됩니다. 대신 너무 특수한 내용들 같은 것들은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은 이제 학부 과정에서 일반 상대론도 수업 강조가 여는 학교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 상대론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 특수 상대론은 여러분들 현대물리에서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공통적인 과목들이 다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제 전공이 있고 일반 물리학은 1학년 때 한번 맛보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 이제 공부해 보시면 오히려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더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좀 더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전공에는요 늘 나올 게 나와요. 뭐 어떤 특별한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새로운 게 나오면 전공을 전체를 다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학교에서처럼 양자역학을 1년 동안 우리는 수업할 수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수업할 거예요. 4주 동안.
열 및 통계물리 학교에서 1년 동안 배우잖아요. 전자기학 학교에서 1년 동안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1년 동안 우리는 수업할 수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우리는 준비하고 공부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임용시험을 대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공 과목, 학교에서 2학년 때부터 해석역학, 기초전자기, 현대물리, 파동과학, 양자역학, 열 및 통계물리 요런 것들이 항상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육학은 교육학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하실 거고, 제가 준비해 드리는 거는 2교시, 3교시에 해당되는 전공 A와 B. 자, 내용학과 여러분들 우리 물리 교육학, 그죠? 과학 교육학에 대한 내용들 두 가지 준비해 보시고, 항상 요즘에는 시험 문제가 12문항, 11문항 90분짜리로 여러분 정해져 있고요. 자, 40점, 40점도 항상 정해져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잘 준비하시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공식 잘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가 물론 계산하고 물리에 대한 재미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 모든 공식들 다 유도하려고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시험이잖아요.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공식들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본 공식 좀 암기하는 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소책자 공식집 같은 것들 제가 이제 제공해 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성은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 물리교육론이에요.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리교육론 전체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점 중에서 20점이 24점입니다. 자, 4점짜리 문제 6문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전공 A에서 3문제, 전공 B에서도 3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3문제. 자, 올해 물리교육론 문제 쭉 읽어보시고 공부해 보신 거 가지고 그대로 적용만 해주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 이것도 이제 연습 필요하죠. 무조건 외워서 푸는 거다. 외우기만 하면 다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문제 적용하는 연습들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의 30%니까 80점 중입니다. 80점 중에서 24점은 우리 30% 정도 돼요. 그래서 30% 정도에 해당되는 물리교육론, 과학교육론 잘 여러분 준비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구성은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전체 비율을 제가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럼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나오는 문제들, 그 다음에 전공 수준에서 나오는 문제들, 물리교육은 뭐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6문항에 27%, 자, 전공은 9문항 정도.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나오는 문제도 8문항 정도여서, 일반 물리학 잘 준비해 주세요. 전공만 한다고 푸는 문제 아닙니다. 전공은 전공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지만, 일반 물리학에서는 또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열 및 통계물리 같은 경우에는 열역학 법칙을 이용하는 거는 일반 물리학에서 출제가 되지만, 통계물리, 여러분들 우리 어떤 여러분들 분배 함수를 이용해서 내부 에너지와 정적 열 용량 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공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전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전기장 전이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거 이용해서 여러분들 르장드르 다항식을 이용해서 우리 경계 조건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 그런 것들은 전공 수준에서 출제가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비율이니까 너무 전공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너무 일반 물리학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자, 우리 적절하게 골고루 준비하셔야지. 근데 당연히 순서는 일반 물리학을 당연히 먼저 준비하셔야 되죠. 일반 물리학 먼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전공으로 넘어가서, 자, 전공에서는 나오는 부분만 잘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어떻게 우리 문항을 배분해서 출제가 됐느냐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맨 밑에는 2023년, 그
그 다음에 올해 거예요. 자, 이건 작년 거면 2024년 대비. 자, 이건 올해 출제가 됐던 2025 대비 문항에 해당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비슷합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러면 양자역학 잠깐 보실래요? 양자역학이 세 문제. 양자역학 문제가 세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 안 돼요. 2023년부터 세 문제씩 출제가 됐었고 그 전에는 두 문제씩만 출제가 됐었는데 양자역학은 거의 요즘에 세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좀 특징이 자, 우리 세 문제가 8점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세 문제가 8점 나오려면 2점짜리 하나, 그렇죠? 2점짜리 두 개, 4점짜리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2점짜리 두 개, 4점짜리 하나, 2점짜리 두 개, 4점짜리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점짜리만 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비율이 좀 높아졌구나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들은 좀 비등비등합니다. 현대물리 조금 줄었고요. 파동과학도 조금 줄었고요. 자, 전자기나 역학은요 거의 대동소이예요. 4문제, 4문제, 5문제, 3문제, 5문제, 4문제. 자, 거의 한 8문제에서 9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는 역학이랑 전자기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추세는 양자역학이 좀 여러분들 많이 등장하고 있는 문제. 이게 만약에 내년에도 우리가 세 문제 12점으로 출제가 된다면 양자. 근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8점이나 또는 10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양자역학은 늘 세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양자역학 준비도 꼭 잘 해 놓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열미 통계물리도 8점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배분은 자,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단계별로 이제 학습하는 방법.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공부 방법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만의 공부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자, 이런 커리를 잡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 추천해 드리는 거니까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 물리학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텝 1. 자, 일반 물리 기본 문제에 충실합니다. 일반 물리학에서도 꼬아내면 어려운 문제들 되게 많죠. 그래서 일반 물리학 내용 중요하고 기출문제 풀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하고 물리교육론 좀 준비하고요. 스텝 2로. 자, 세 번째. 최근 기출됐던 문제들 완전히 좀 정리합시다. 그런데 제가 전공할 때에도 기출문제 다룰 거예요. 다 다룰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기출문제 좀 다루면서 이런 유형들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모의고사, 영역별 모의고사를 해서 준비하는 게 4개의 단계로 구성을 하자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것이고 그게 자 시점으로 좀 보자면 1, 2월 달에는 항상 일반 물리학 정리하고요. 기본 문제, 기출 문제들도 이런 것들도 다 풀이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학 1, 2월 달에 우리 강조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월 달에서부터는 전공하고 기출할 거예요. 자, 3월 달 역학, 해석역학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1년 동안 배운 거를 우리는 한 달 동안에 배울 것만. 그렇죠? 그래서 일반 물리학에서 주로 다루지 않았던 여러분들 우리 비관성 좌표계에서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 관성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우리 유효 포텐셜 에너지 중력장 내의 운동을 유효 포텐셜 에너지를 해석하는 것들 또 우리 회전역학에서는 이제 일반 물리학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3차원 좌표계에서 회전하는 물체 회전관성 텐서라고 하는 것들. 근데 회전관성 텐서가 한 번 그때만 나왔었는데 한 10년 전에 한 문제 나왔어요. 근데 막 자세하게 막 열심히 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한 번은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라그랑잔 역학이에요. 매년마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좀 보면서 정리할 거고 전자기. 그래서 매월 하나씩 역학, 전자기, 파동과학, 현대물리, 양자, 그 다음에 열물리, 통계물리까지 하고요. 마지막 8월 달에는 총 정리하면서 최신 중요 기출 문제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8월 달에 이루어질 거고, 자, 9월, 10월, 11월은 마지막 파이널이죠. 예, 최종 문제 풀이하고요. 과목별, 영역별,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해서 우리 내용학에 해당되는 자,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할 거고, 자, 물리교육론은 3월 달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시면 1월 달에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물리교육론의 핵심 정리하고요. 최신 기출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정리할 거고, 잠깐 이 2달 동안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보시고, 다시 이제 기출하고 유사문제풀이 어떻게 배웠었던 것들은 우리가 또 이제 글 쓰는 거, 수식 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좀 강하지만 글 쓰는 거에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마지막에 연습합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파이널 때는 같이 내용학이랑 물리교육론, 과학교육론을 풀 세트로 해서 전공 A에서 12문제, 전공 B에서 자 11문제 풀 세트로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마지막에 갖습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스케줄은 선생님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그리고 수업할 때 스케줄에 해당될 거고, 뭐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스케줄도 있을 거니까 잘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이제 다 됐어요. 자, 그래서 명품 물리라고 해서 이제 명물이라고 저는 이제 광자명을 짰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정리, 해야 될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너무 넓은 부분, 내가 막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여러분들 다 공부할 거다.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 시험에 나올 부분들만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야 할 것만 깔끔한 정리할 거고요. 자, 실전을 위한 모든 것들을 자, 이렇게 담아서 준비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사람이고요. 실제로 공부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죠.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거고요. 또 카페를 통해서 계속 소통이 일어날 겁니다. 네이버에 제 개인 카페, 여러분들 우리 명물리라고 하는 여러분들 물리, 임용물리라고 하는 카페도 열려져 있으니까 거기서 또 많은 자료들 또 받으시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용시험 볼 때 끝까지 제가 도와드리는 사람으로서 옆에서 같이 여러분들 응원하고 같이 도와드리고 수업, 여러분들이 몰랐던 내용들도 같이 수업을 통해서 같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응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